BC 735년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을 밀어내고 남부 왕국의 통수권자가 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요한 결정은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스의 공식적인 즉위 연대는 BC 732년이었지만 열왕기에는 아하스가 북부 왕국의 베가 17년째에 왕위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가가 길르앗에서 왕이 된 것이 BC 752년이니까 이게 즉위년 방식이었음을 고려한다면 735년이 됩니다. 이 시기 실권이 아하스의 손에 있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담에게서 아하스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은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아하스가 요담의 정책 중 많은 것을 뒤집어 버렸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외교와 종교 영역이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모두 이 시기 아하스의 종교적 일탈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는 과거 가나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의 모든 종류의 종교적 제의를 부활시켜 버렸습니다. 역대기에는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바알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는 과거 오므리 왕조가 페니키아 신앙을 도입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는 각종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을 했으며 그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기록까지 있죠. 보통 이 표현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아하스의 이런 광범위한 종교적 일탈은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전통주의자들과의 대립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왕국 내부의 문제였다면 아하스의 외교 정책은 좀 더 큰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요담은 섭정 시기부터 아시리아의 조공 외교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가 정권을 잡은 후에 아시리아는 다시 한번 강력해졌고 요담의 조공 외교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아하스는 점점 높아지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아시리아에 좀 더 강하게 매달리기로 합니다. 20살에 정권을 잡은 아하스는 10여 년 동안 섭정을 하며 본격적인 통치를 익힐 수 있었던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아하스의 이런 불안은 지난 시간 설명했던 베가와 르신의 연합에 있었습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을 추진하고 있었던 이들은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아하스에 대한 공격에 나섰죠. 이들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아하스를 축출하고 남부왕국의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공격은 BC 734년경의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북부왕국과 아람뿐만 아니라 인근의 거의 모든 민족들이 참여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들 시리아와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이 아시리아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죠. 공격의 시작은 베가와 르신이 끊었습니다. 아마도 서전에서는 두 갈래의 길로 공격을 시작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아람왕 르신은 남부왕국의 여러 지역을 공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수도인 다메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베가는 남부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남부왕국의 병사들이 전사했다고 하죠. 아마 이때 북부군의 장수 시글이라는 인물이 남부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 대신은 왕궁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고 총리 대신은 국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맡은 직책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유력한 인사들까지 사망할 정도로 전황은 좋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자체는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건설된 요새 도시이기도 했고 앞서 요담의 방어 강화 조치도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동안 아람군은 군대를 남쪽으로 돌려서 역대 남부왕국의 왕들이 공을 들여 소유하려고 했던 엘랏을 공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눌러 앉았죠. 에돔과 엘랏이 남부왕국에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건 매우 큰 손실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보통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군을 움직이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죠. 많은 병사들이 동원되면 일단 국가적인 경제력에도 큰 손실이었고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필요한 식량과 무기 등의 보급품들을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북부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군대를 물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나머지 지역들은 적의 공격에 노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역대기는 이 숫자가 아이와 성인을 합쳐서 20만 명이라고 기록되는데요. 이쯤 되면 거의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북부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오뎃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남부왕국의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온 것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북부왕국의 유력한 인물들이 동조하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이 중에 살룸의 아들 여하스기야라는 이름이 있다는 점이죠. 만약 이 살룸이 우리가 아는 그 살룸이라면 베가로서는 그의 의견은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들은 베가가 끌고 오는 포로들을 막아서고 돌려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베가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끌고 온 포로를 돌려보내죠. 그럼 왜 이들은 오뎃의 의견에 동조해서 남부왕국의 포로를 귀환시켰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베가가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가는 길라 출신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사마리아 지역의 귀족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도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베가가 그들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도 짐작이 됩니다. BC 840년 브가이아를 죽이고 북부 전체의 왕이 된 베가였고 이제 겨우 몇 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길랏 정권의 왕으로 그전 수년 동안 서부와 싸운 끝에 그들의 왕으로 통치하게 된 베가로서는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북부왕국과 아람의 공격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아시리아까지는 먼 길이었고 그동안에도 아하스의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아람군의 도움으로 남부왕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에돔이 이제 공격을 가해온 겁니다. 역대기에는 그들이 남부왕국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서쪽의 블레셋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남부왕국에 눌러왔던 블레셋은 유다 평지와 남방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 아하스를 돕는 선지자가 남부왕국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앞서 아사랴가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시기 불안에 떨고 있었던 아하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인 스알야숲과 함께 왕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하스를 축출하고자 하는 베가와 르신의 계획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지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선지자의 위로보다 아시리아의 도움을 더욱 신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C 733년 아시리아군은 맹렬한 기세로 공격해 들어왔고 해안도로를 따라서 페니키아와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아시리아의 속주로 삼습니다. 이듬해인 732년에는 아시리아군이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도 처형되고 말지요. 르신과 손을 잡았던 북부왕국도 무사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 베가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갈릴리 북부의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앞서 여로보암 2세 때 획득했던 갈릴리 이북 지역의 넓은 땅들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토 자체가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베가였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블레셋, 두로, 아람 등의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속주를 삼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 문제적 민족을 좀 다른 식으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리아 측 기록에 따르면 오므리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왕 베가를 넘어뜨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에는 호세아라는 인물이 반역을 해서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이 호세아라는 인물은 디글랏 빌레셀의 지원을 받아 거사를 일으켰거나 내지는 디글랏 빌레셀이 세웠던 꼭두각시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가 지난 시간 설명했던 요담 20년, 즉 BC 732년입니다. 호세아의 북부왕국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며 연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위기에서 벗어난 아하스도 정식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이를 인정받고 또 아울러 자신의 왕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당시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던 디글랏 빌레셀 3세를 직접 만나러 갑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시리아의 종교의식을 본따서 자신의 왕국의 신앙을 개조하려는 계획도 세우죠. 이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